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25살에 결혼을 했어요. 신랑은 2살 위였고 참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죠. 결혼 1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첫 아이라 모든 게 신기하고 소중했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들이 100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남편이 자꾸 피곤하다며 밥도 잘 안 먹고 얼굴이 점점 누렇게 변해가더라고요. 처음엔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려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급히 병원에 데려갔더니 간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죠. 의사 선생님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하셨어요. 치료를 해보자고 하셨지만 남편의 상태는 날로 악화됐어요. 갓난아기를 돌보면서 병원을 오가는 날들이었죠. 시어머니께서 가끔 아이를 봐주시긴 했지만 밤새 울어대는 아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아들 걱정만 했어요. 아이를 잘 키워달라고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죠. 27살 아직 너무 젊은 나이에 남편을 떠나보냈어요. 그때 저는 26살이었고 갓난아기 하나만 남겨두고 혼자가 됐죠.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현실이 느껴졌어요. 시댁에서는 재혼을 권했지만 저는 이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남긴 작은 보험금과 시댁에서 주신 얼마간의 돈으로 작은 방 하나를 얻고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죠. 낮에는 아이를 시어머니께 맡기고 공장에 나가 일했어요. 밤에는 집에서 부업을 했고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이 아이 하나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아들은 정말 착하게 자랐어요. 다른 아이들이 아빠를 찾을 때도 우리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아이였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고 집안일도 도와줬어요. 제가 늦게 들어오면 라면이라도 끓여놓고 기다리는 그런 아이였어요. 나중에 크면 엄마한테 용돈 많이 드리겠다고 말하던 그 작은 입술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죠. 이 아이 때문에 제가 살 수 있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도 아들은 한 번도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엄마 일하러 간 사이에 집안일 해야 한다며 거절하곤 했죠.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했고 장학금도 받았어요. 대학교에 들어갈 때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등록금이 걱정됐지만 아들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은 스스로 학비를 벌어가며 대학을 졸업했어요. 졸업 후에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첫 월급을 받고 온 날 아들이 봉투를 내밀며 이제 자기가 저를 모시겠다고 했을 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소개해줬어요. 며느리가 될 그 아가씨는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였어요.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줬고 아들과도 참 잘 어울렸죠. 결혼식을 올릴 때는 남편이 없어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이제 아들이 자기 가정을 꾸린다는 생각에 뿌듯했거든요. 신혼살림도 저랑 상의해서 하나하나 준비했어요. 결혼 2년 만에 손녀가 태어났어요. 정말 예쁜 아기였죠. 아들을 닮았는지 눈이 동그랗고 똘똘했어요. 며느리가 산후조리할 때 제가 매일 찾아가서 도왔어요. 국도 끓여주고 빨래도 해주고 아기도 봐주고요. 손녀가 자라면서 저를 할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정말 잘 챙겨줬어요. 주말마다 종종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명절 때마다 함께 보냈죠. 그런데 올해 추석을 앞두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아들이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이번 추석에는 못 올 것 같다고 좀 바빠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며느리와 손녀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고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바쁜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추석이 되니까 너무 허전했어요. 예년 같으면 벌써 아들네 가족이 와서 북적거렸을 텐데 혼자 차례상을 차리려니 마음이 쓸쓸했죠.
그래도 아들과 손녀 생각에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나물도 여러 가지 무치고 전도 부치고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도 끓였어요. 손녀가 좋아하는 식혜도 만들었고 며느리 취향에 맞는 나박김치도 담갔어요. 다 만들고 나니 큰 보자기에 꽉 찰 만큼 많았어요. 그냥 가져다 주자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명절인데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무거운 보자기를 들고 서울행 버스에 올랐어요.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연락했을 텐데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그냥 올라갔어요.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니 며느리가 나왔는데 얼굴이 이상했어요. 평소의 밝은 모습이 아니라 뭔가 당황한 표정이었죠. 추석인데 못 온다고 해서 음식을 가져왔다고 했더니 며느리가 문을 막으면서 지금은 문을 열어드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가 저를 들여보내지 않겠다는 거였거든요. 그것도 추석날에 음식을 해서 가져왔는데 말이에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자꾸 말을 돌리고 그냥 돌아가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때 안에서 손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냐고 할머니 왔냐고 하는데 며느리의 얼굴이 더 당황한 표정이 됐어요. 저는 더욱 이상했어요. 서연이도 있으면서 왜 못 들어가는지 도대체 뭘 숨기는 건지 답답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다시 터미널로 향했어요. 며느리가 차로 데려다 줬지만 내내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큰일이 생긴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아들이 연락도 안 하고 며느리는 저를 들여보내지도 않고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손녀가 너무 보고 싶기도 했고 정말 무슨 일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6살 된 손녀는 여전히 밝고 예뻤지만 뭔가 평소보다 조용한 것 같았어요. 아빠 엄마가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아빠는 아파서 누워있고 엄마는 아빠 간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빠가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니까 모르겠다고. 근데 아빠가 많이 아픈가 보다고 엄마가 자꾸 운다고 하더라고요. 손녀의 말에 더욱 불안해져서 급히 며느리를 바꿔달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별거 아니라고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거짓말인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서연이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간암으로 죽었는데 혹시 아들도?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꿈에서도 남편이 나타나서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들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옷을 입고 다시 서울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꼭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어요. 이번에도 며느리가 나왔는데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또 왔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은 안 돌아간다고 민수가 어디 아픈지 말하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정말 별거 아니라고 하길래 아니라고 했어요. 서연이가 다 말했다고, 아빠가 아프다고, 엄마가 운다고 했다고 저를 속이지 말라고 했죠.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이번에는 며느리가 문을 막지 않았어요. 천천히 문을 열어줬죠. 집안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거실에 약봉지들이 놓여 있었고 공기청정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안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얼굴이 완전히 노랗게 변해 있었어요. 살도 많이 빠졌고 정말 남편이 죽기 전 모습과 똑같았어요. 제 목소리에 아들이 눈을 떴어요. 저를 보더니 힘없이 미소를 지으면서 왜 여기까지 왔냐고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아팠냐고, 왜 말을 안 했냐고 물어보니까 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때 며느리가 들어와서 설명해 줬어요. 2달 전부터 아들이 피곤해하더니 병원에서 간암 진단을 받았다고 했어요. 다행히 말기는 아니어서 수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죠. 왜 말을 안 했냐고 하니까 제가 걱정할까 봐서 그랬다고, 그리고 제 건강도 안 좋은데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을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을 잃었던 그때의 공포가 다시 밀려왔거든요. 이 아들마저 잃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며느리도 함께 울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했어요. 저는 엄마가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데 이런 일은 함께 이겨내야 하는 거라고 했죠. 그날부터 저는 아들 간병을 도왔어요. 며느리 혼자서는 아이도 돌보고 간병도 하기 힘들었거든요. 다행히 아들의 암은 초기가 조금 지난 단계였고 수술도 성공적이었어요. 간병하는 동안 저와 며느리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아들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였어요. 항암 치료로 입맛이 없어하는 아들을 위해 죽도 여러 종류로 만들었고, 면역력에 좋다는 버섯이며 홍삼이며 안 해본 게 없었어요. 며느리는 밤새 아들 곁을 지키면서 토할 때마다 등을 쓸어주고 약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알람을 맞춰놨어요. 낮에는 아이 돌보느라 정신없는데도 병원 스케줄은 절대 빼먹지 않았죠. 아들의 혈액 수치를 노트에 적어가며 변화를 체크했고, 의사 선생님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녹음까지 했어요. 제가 아들 옆에서 잠들 때면 며느리는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고, 며느리가 지쳐서 눈을 감으면 제가 아들 간병을 이어받았어요. 서로 한마디 말 없이도 척척 맞춰가며 아들을 돌봤어요. 아들이 머리가 빠지기 시작할 때는 며느리가 미리 모자를 여러 개 사놨어요. 아들이 의기소침해하지 않게 밝게 웃으면서 멋있다고 격려해줬죠. 저도 아들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화장실에 가서 몰래 울고 나와서는 괜찮다고, 금방 나을 거라고 계속 말해줬어요.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들이 토하고 밥도 못 먹을 때는 저도 함께 울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좋다는 음식은 다 해서 먹였고 병원 스케줄도 빠뜨리지 않았죠. 며느리는 인터넷으로 간암에 대해 공부하고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의 카페에서 정보를 얻어왔어요. 어떤 음식이 좋은지,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부작용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저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2년간의 치료 끝에 아들은 호전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많이 호전돼서 정기적인 검사만 제대로 받으면 괜찮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는 정말 하늘에 감사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호전되고 나서 아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밝아졌고 저와 며느리에게 더욱 잘해줬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첫날 아들이 저와 며느리 손을 잡고 정말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죽을 뻔했던 경험 때문인지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조금 무뚝뚝했던 아들이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 전화를 해요. 저에게는 매일 아침 좋은 아침이라고 문자를 보내고 며느리한테도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자주 표현해요. 손녀에게도 전보다 훨씬 더 다정해졌고요. 회사에서 돌아와서도 며느리가 집안일 하는 걸 도와주고 서연이 숙제도 같이 봐주고 저한테도 자주 찾아와서 안부를 물어봐요.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고 자주 말해요. 며느리도 그동안의 고생이 거짓말처럼 밝아졌어요. 아들이 완치됐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예전보다 더 웃음이 많아졌어요. 저에게도 더욱 다정해졌고 자주 찾아와서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요리도 해요. 지금은 아들이 완전히 회복했어요. 얼굴도 다시 생기가 돌고 체중도 늘었어요. 회사도 복직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동료들이 놀랄 정도로 일에 대한 열정도 더 커졌다고 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 가족은 더욱 끈끈해졌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이전보다 더 자주 안부를 묻고 더 자주 찾아와요. 서연이도 할머니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아들은 나중에 정말 죄송했다고 사과했어요. 저는 그저 마음을 이해한다고, 앞으로는 뭐든지 함께 이야기하자고 했죠.
며느리도 정말 감사하다고 제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 가족이잖냐고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고생이 오히려 저희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든 것 같아요. 서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고 건강이 소중함도 깨달았죠. 아들이 아플 때 며느리가 문을 열지 않았던 이유도 이제는 충분히 이해해요. 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던 마음, 혹시나 충격을 받을까봐 걱정했던 마음. 다 사랑해서 나온 일이었으니까요. 요즘은 매주 아들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요. 서연이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할머니에게 학교 일기를 들려주곤 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저의 건강을 더욱 세심하게 챙겨주고요. 아들이 이제 자기가 저를 모시겠다고 말할 때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에요.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이렇게 좋은 아들로 키워낸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지난 추석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차례도 지내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었어요. 작년에 못 왔던 그 아쉬움까지 다 달래주는 따뜻한 시간이었죠. 아들이 건강하게 회복된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니까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런 행복이 계속되길 바라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힘든 일이 생기는 게 오히려 가족을 더 소중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그랬거든요.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가족이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